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이 제목으로 몇 분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분단되어서 남북이 서로 오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모기는 지금 또 북한 땅을 오가고 또 그 모기가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사람을 물고 해서 남북 피를 서로 나눈 형제로 계속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기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모기가 아직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말 감염질환은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한국 인구의 한 반 정도는 해외 갔다 오는데 알지 못하는 많은 감염질환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국내로 오면서 이런 감염질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남북만의 문제, 또 세계 전체의 문제인 이 감염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8년간의 세월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감염질환 환자, 여러 질병 환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통일의료의 시험장이었고요. 또 많은 감염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35만 명 되는 남북 환자를 무상으로 또 남북이 공동 협력해서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겠는데 다시 문이 열려서 개성협력병원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개성공단 안에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수액공장뿐 아니고 약품 또 항생제 공장, 앞으로 협력병원 또 업그레이드된 응급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을 돕는다고 했을 때 헬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프의 H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우선순위가 보건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벽을 만들지 않고 남과 북이 다리를 만드는 일에 많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협력 진료했을 뿐 아니라 무상진료 또 자원의료봉사 특별히 감염질환을 그곳에서 차단하는 그런 방역의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성공단뿐 아니고 하루에 2, 3명씩 북한 전역에서 환자들의 직간접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4천여 명 8년 동안 원산, 해주, 신어주, 평양 할 것 없이 전국에 많은 환자들, 감염 환자들 진료하며 약을 보내며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크게 보면은 코끼리 발톱 깎는 일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가 발톱을 3, 4개월마다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발톱이 자라서 감염이 되어서 폐혈증 걸려서 코끼리가 동물에 있는 코끼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발톱 깎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조그마한 곳에 앉아서 북한 전역에 보건의료와 또 감염병 퇴치에 코끼리 발톱 깎는 그 일을 통해서 코끼리를 살리는 경험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하면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이 감염질환 남북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하면은 남한에는 한 5%가 감염질환으로 죽는데요. 북한은 25%의 감염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배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모기도 이렇게 날아서 감염 질환을 서로 일으키고 있고요. 말라리아는 한 70km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DMZ에 겨울 내내 살다가 가을이 봄이 되면은 이제 따뜻해지면 한 14도 정도 되면은 산란을 해서 남이고 북이고 옮겨 다니는데 남북을 오가면서 말라리아 모기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70km면은 남한 쪽 어디까지 가는 줄 알겠죠? 예, 북한 쪽도 위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제는 여러 가지 공동 방역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공동체로서의 우리 남북인데 한반도인데 공동 방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래 유입될 많은 이 질병들
미래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와 예비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감염 질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분이 한국에 왔는데 어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댕기에 걸려가지고 쇼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모기에 물렸는데 댕기나 말라리아나 지카나 이런 병들이 우리 속에 생겨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런 감염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있는데 남북이 좀 신경 써야 할 병들 중에 하나가 결핵이고요. 또 간염이 남북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설사 질환요. 또 북한에 특별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뇌촌충증입니다. 덜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뇌에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라리아가 DMZ를 중심으로 되는데 한국형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와 다르게 양성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걸려도 2주, 3주 후에 잘 낫습니다. 치료하고도 잘 낫고요. 그러나 문제는 재발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길고 재발하기 때문에 겨울 말라리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병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북한하고 비슷한 몽골 쪽에 이 통계를 보니까 감염 질환의 21%가 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몽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감염 질환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 한 나라와 한 지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 예로 이 흑사병, 패스트라는 그 병이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이 흑사병이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나라인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중동 거쳐서 결국 그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까지 전파됐는데 인구 그 당시 한 4억 몇천인데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30%를 거의 뭐 흑사병 하나로 사람들을 다 죽였던 병입니다. 쥐벼룩이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요즘 쥐가 적지만은 그런 쥐벼룩을 통해서 옮겼는데 그 인구가 다시 회복되는데 200년 걸렸습니다. 근데 흑사병이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병이 1차가 있었고요. 근데 2차 1700년대에 3차.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중심으로 미국, 호주 이런데 또 새로운 이 흑사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덜 죽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또 다시 다가올 병이 제가 미래에 앞으로 생각되는 병은 이 패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무섭죠? 제가 너무 무섭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염병은 치사율과 감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잘 먹었으면 면역력 좀 있고 또 예방접종 맞았으면 면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북한 쪽에서는 이 예방접종은 잘하고 있는데 면역을 일으킬 이제 영양,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이 질병에 대한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염력과 치사력이 높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병이 본래 메르스도 박쥐에게 있었을 때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쥐에 있는 이 메르스가 낙타인데 옮기면서 이 바이러스가 그곳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염력도 올리고 그죠? 치사력도 올려가지고 그 병이 결국 사람에게 오면서 센 병이 되었습니다. 신종플루도 똑같습니다. 동물이나 돼지에게 한번 전달됐다가 사람에게 오면은 감염력이나 전파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약하잖아요. 사람에게 왔다가 쉽게 가는데 그게 돼지 한번 들으든지 그 새에게 한번 들르든지 하면은 감염력이 세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과 연관된 감염 질환이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한 4가지 큰 질병을 봤는데요. 이 결핵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진료할 수 없었지만 개성공단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가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을 이만큼씩 먹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6개월을 먹을 생각하니까 가관이죠. 또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먹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 되면은 내성결핵이 또 생기고요. 또 이제 결핵은 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온 몸에 다 생깁니다. 척추에도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죠. 장에도 생기고 머리에, 신장에, 그리고 심장 쪽에 마개도 생겨서 온통 다 갑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결핵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이런 성병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매독인데, 옛날에 슈베르트도 이 매독 걸려서 30대에 죽었던, 그 당시 유럽에 많았던 병입니다. 몽골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북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기, 2기, 3기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궤양이 있을 때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놓치고 나면 또 한참 지나면은 이제 몸에 반점이 오고요. 반점 또 있다가 또 사라지면은 다음에 머리에 뇌 매독 이런 게 와서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악성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교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크리티컬 타임이 악성 말라리아는 5일에서 7일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그 기간에 놓치면은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는 수가 많습니다. 한국에 많은 경우에 모기 한번 물리고 왔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 시간을 놓칩니다. 보통 의원에서 많은 의사들이 알고 있지만은 감기넥하고 3일 정도 그냥 지나고 5일 지나는 순간 말라리아, 악성 말라리아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컵 때 경기 마치고 돌아왔던 여성 두 분이 공연단으로 갔다가 와서 한국에 와서 5일, 7일 만에 두 분 다 죽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은 그래도 혹시 의심해서 말라리아가 아닙니까? 먼저 환자가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설사 질환을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액도 많이 필요했고 또 항생제도 필요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먹고 물 마시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설사는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 남한 환자도 1000명 중에 100여 명이 설사 걸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은 다행히 수도시설 좋고 물이 깨끗해서 그나마 적게 걸렸는데, 속에 있는 현장은 어떨까 생각 많이 합니다. 음식과 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인성 그 설사 질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뇌촌충입니다. 이들이 돼지고기 덜 삶고 먹으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콩알같이 박혀서 정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간을 일으키고 돼지고기 덜 삶아 먹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MRI 찍을 기회가 많이 없어 그렇지 찍으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충제로 안 되고 특별한 약을 주고 뇌정간제를 치료했을 때 여러 명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염 질환이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병들 우리는 경험해 못했지만 여러 종류의 모기들이 있는데, 상식을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여기 2마리가 있는데 밴드가 하얀 밴드 있는 모기 있죠? 네. 그리고 없는 모기 있죠? 네. 그래서 없는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밤에 주로 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밴드 있는 모기는 주로 낮에 무는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지카 댕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모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기 잡거든 탁 잡아보세요. 줄이 있는지 줄이 없는지 잡아보고, 줄이 있으면 댕기나 지카다 그러시고, 줄 없으면은 말라리아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갔다 와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가지 불룩한 사람들 저거 보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은 샌드플라이 그래서 사막지대 이런데 또 지중해 연안에 이런 병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배가지를 불룩하게 간이 비장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 요거 지카 애기죠.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병들이 예방접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이 없어서 지금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방접종이 있는 여러 병들이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큰 병, 많은 병들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지금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속에서 스스로 살던 아메바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병이 평상시는 사람 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장 속에 들어가서 나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서 독성이 생기고 번식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뇌 먹는 아메라는 이런 질병도 생깁니다. 지금 300여 명이 걸렸는데 99% 죽었습니다. 주로 수영하다가 따뜻한 물에, 이거는 후진국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일본, 이탈리아, 또 뉴질랜드, 미국 뭐 이런 나라에 물에 수영하다가 수온이 올라서 이 내먹는 아메바 코로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언제 나도 이런 질병에 우리가 전개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해외에 나가서 좋은 나라라고 수영하는 거, 뜨거운 물에 온천 이런 거 또 조심 또 해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너무 겁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죽었던 5명의 의료진입니다. 웃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finders keepers라는 단어처럼 찾는 자가 임자인데, 그들은 질병 발견하고 감염병 발견하고 자기들이 죽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그 병을 치료하다 죽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